램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각종 작업을 동시다발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앱 리프레시와 같은 부분도 줄여줍니다. 펌웨어 업데이트와 같은 사후 지원 시에도 램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램이 되지 않아서 사후 지원을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제조사에서 얘기를 하기 때문이죠. 태블릿이나 노트북에 비해서는 램이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갤럭시 S 시리즈 같은 경우 7년 OS 업데이트가 보장받기 때문에 나중에 16기가 램이 아니라서 업데이트가 이루어졌을 때 특정 기능이 제외될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2-3년 정도 내에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됩니다. 가성비에 상관없이 최고 사양을 꼭 사야 하는 분, 갤럭시 S25 울트라를 4년 이상 기변 없이 쭉 쓰실 분들, 이런 분들이 아닌 이상 16기가 램을 꼭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뷰티크의 샤카입니다. 금 나누기가 생각보다 크지 않아서 원래는 갤럭시 S25 일반 모델을 구매하려고 했습니다. 실제 삼성 강남 매장에서 실물을 만져보니 마감과 그립감, 베젤 두께, 저반사 코팅 유무, 그리고 스피커 성능까지 차이가 많이 나서 구매 직전에 갤럭시 S25 울트라 모델로 변경을 했습니다. 자급제 폰으로 구매를 했는데 삼성닷컴 단독 색상인 제이드 그린으로 선택했습니다. 비비드한 컬러보다는 은은한 색상을 고르는 게 쉽게 질리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갤럭시 S25 울트라가 도착하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남은 관계로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해 Q&A 형식으로 질의응답을 받아볼까 합니다. 갤럭시 S25 울트라를 구매하게 된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워낙 기존 가격 동결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업그레이드 수준의 개선판이라고 해도 가격 동결은 언제나 환영할 만한 부분이죠. 물론 전작에 비해 전체적인 혜택이 줄긴 했지만 사전 예약 기준 더블 스토리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고 작업제 폰으로 구매 시 선택 약정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구매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애플 아이폰과의 성능 차이가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퀄컴 스냅드래곤 A 젠4가 아닌 엘리트라는 이름이 붙은 것은 그만큼 성능 업그레이드가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퀀텀 점프라고 할 정도로 성능 향상이 크기 때문에 네이밍의 변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게다가 갤럭시 S25 울트라는 전작 대비 베이퍼 챔버가 약 40% 정도 커졌다고 하니 현존 최고의 게이밍 폰인 아이폰 16 프로 맥스와 성능 비교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 가장 드라마틱한 효용 가치를 제공하는 폰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스펙만 비교했을 때 갤럭시 S25 울트라가 조금 실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디테일하게 견주어보면 충분히 체감할 수 있는 유의미한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무게를 보게 되면 전작 대비 14g이 줄은 218g인데 드라마틱한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아이폰 16 프로 맥스보다 좀 더 가벼워지면서 휴대성이 확실히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전면 베젤이 좀 더 슬림해지고 내장 스피커 성능이 향상되면서 게임이나 OTT와 같은 콘텐츠 소비를 좀 더 몰입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합니다. 지금의 스마트폰 시장을 보게 되면 상향 평준화와 함께 스마트폰 정체기가 온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변화를 꾀하는 방법은 작고 가벼운 폰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갤럭시 S25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만 갤럭시 S25의 결정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스마트폰을 스마트키처럼 쓸 수 있게 하는 핵심 기능 UWB가 빠졌다는 거예요.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은 금나둑인데 계속 이런 식으로 삼성이 하고 있어요. 갤럭시 S25 플러스는 균형 잡히면서 트렌디한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카메라에 대한 민감도가 높지 않으면서 대화면과 휴대성, 이 모든 걸 잡고 싶은 분들에게는 이 제품을 제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갤럭시 S25 울트라는 망원 카메라와 S펜 모두 포기할 수 없으면 이 제품을 구매를 하는 게 맞습니다. 티타늄 소재의 등급이 좀 더 높아졌고요. 스피커와 관련된 부품이 바뀌면서 사운드 퀄리티 측면에서 좀 더 향상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디테일한 부분까지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신 분들은 갤럭시 S25 울트라를 구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가성비나 밸런스를 중요하게 생각하신 분들은 갤럭시 S25 일반 모델이나 플러스 모델로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유저라면 1TB 16GB 램 모델로 구매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가장 큰 이유는 가성비가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512GB 스토리지 12GB 램 모델과 비교를 하게 되면 가격 차이가 무려 40만원 정도로 상당히 큰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제품 수령이 너무 늦습니다. 사전 예약이 열리고 삼성닷컴에서 5분 안에 구매를 하지 않은 분들은 2월 중순에서 말 정도의 수령이 가능합니다. 충분히 이 정도는 기다릴 수 있다, 이런 분들이라면 제가 막지는 않겠지만 하루빨리라도 제품을 쓰고 싶은 분들은 굳이 넘어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1TB 용량으로 넘어가면 아무래도 좀 더 넉넉하게 쓸 수가 있긴 하지만 4K 해상도 이상으로 영상을 많이 찍게 되면 1TB도 결국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클라우드를 이용하거나 규칙적인 백업을 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램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각종 작업을 동시다발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앱 리프레시와 같은 부분도 줄여줍니다. 펌웨어 업데이트와 같은 사후 지원 시에도 램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램이 되지 않아서 사후 지원을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제조사에서 얘기를 하기 때문이죠. 태블릿이나 노트북에 비해서는
램이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갤럭시 S 시리즈 같은 경우 7년 OS 업데이트가 보장받기 때문에 나중에 16기가 램이 아니라서 업데이트가 이루어졌을 때 특정 기능이 제외될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2-3년 정도 내에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됩니다. 가성비에 상관없이 최고 사양을 꼭 사야 하는 분, 갤럭시 S25 울트라를 4년 이상 기변 없이 쭉 쓰실 분들, 이런 분들이 아닌 이상 16기가 램을 꼭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스마트폰을 구매한 지 1, 2년 밖에 되지 않았다면 존버를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매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넘어간다는 것은 합리적인 소비와는 거리가 멉니다. 하지만 이번 모델 같은 경우 성능만 보게 되면 거의 다다음 모델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신 분들은 넘어가셔도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기변을 해야 되는 이유와 기변을 하지 말아야 할 이유, 이 모든 게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전작 갤럭시 S24도 그러한 이유가 있었는데 성능적으로 좀 아쉬웠고 디자인이 변경되지 않았기 때문에 GOS의 악몽이 떠올라서 구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모델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구매를 하게 된 겁니다. 결국 정답을 아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본인이 어떤 사용 패턴을 갖고 있는지, 기존에 쓰고 있는 폰이 얼마나 오래됐는지에 따라 단점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GOS 사태로 인해 갤럭시 S21 울트라를 마지막으로 썼던 제 입장에서는 최신 아이폰과 비벼볼 수 있을 수준의 성능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무려 4년 만에 구매를 결정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갤럭시 S25 울트라 관련된 분해 영상을 확인했을 때 본체 내부에 있는 S펜 충전칩 자체가 빠진 것으로 확인됩니다. S24 울트라의 S펜을 사용을 해도 안 되는 거고요. 해당 기능을 지원하는 S펜 프로 같은 제품을 별매로 구매하더라도 블루투스 방식의 카메라 촬영, 제스처 기능 전혀 지원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루머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에 출시될 갤럭시 Z 폴드 7에도 갤럭시 Z 폴드 스페셜 에디션처럼 S펜 기능을 아예 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디스플레이 자체에 내장된 디지타이저 때문입니다. 두께가 두꺼워지고 무게가 늘어나는 트레이드 오프가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사활을 건 삼성 입장에서는 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미 중국 폴더폰 같은 경우 두께 경쟁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애플 역시 아이폰 17 에어로 불리는 초박형 스마트폰을 출시할 예정인데 삼성이 S펜을 고집하면서 마이웨이를 외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시점이 되었습니다. 삼성이 블루투스 방식의 S펜 기능에 대해 내부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00명 중에 1명만이 이 기능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블루투스 기능을 계속 밀고 나가는 것보다는 사용자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휴대성에 대해서 올인하겠다는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말은 불행하게도 스마트폰의 혁신이 사라졌다, 스마트폰의 정체기가 앞으로 더 오래 갈 것 같다, 이런 걸 보여주는 방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울트라 모델을 구매하는 게 무조건 정답은 아닙니다. 각자만의 사정이 있고 상황이 있기 때문에 어떤 모델을 구매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는 구매 가이드 형식으로 정리해 드렸습니다. 설 연휴가 겹치면서 기다림도 늘어나고 있는데 해당 제품이 도착하는 대로 언박싱부터 성능 테스트까지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본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잘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비티크의 샤카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